아니, 이거 조회수가 왜 이렇게 나왔어? 바로 한국으로 갈 준비해. 이거 특종이야, 특종. 여기 한국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난리가 난 방송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소형 방송국의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제한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신기한데 받고 있는 식판이라는 것과 한국 음식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원형 접시가 아닌 칸막이가 있는 식판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음식으로는 절대 1억 뷰가 넘는 조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음식의 비밀을 찾아서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퍼담기만 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1억 뷰가 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먹방을 해도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조회수였습니다.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이슈가 있으면 얼른 확인을 하러 가보아야죠. 방송국 PD나 작가들도 전부 그 영상을 보면서 신기해했고 영상의 댓글 속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서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의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의 음식은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미국의 직장인들을 아무나 잡고 이 영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한국의 구내식당에서는 매일 다양한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미국의 음식은 굉장히 종류가 적고 피자나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가 대부분이라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여자이지만 몸무게가 한때 70kg를 넘길 정도로 찐 적이 있거든요. 웬만한 남자들의 몸무게는 90kg가 넘어가고 다들 비만인 상태입니다. 한국의 연예인들처럼 잘 빠진 몸매를 가진 사람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구내식당 음식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밥도 흑미밥으로 먹으며 건강을 생각하고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달걀 그리고 과일과 채소까지 골고루 먹을 수 있었기에 한국인들이 남녀노소 보기 좋은 몸매를 지녔던 것이죠. 과거 한국의 아이돌이 미국에 왔을 때에 취재 및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아이돌 가수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스태프와 매니저들까지 전부가 딱 보기에도 건강한 몸매를 지녔기에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1억 뷰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사람들도 빵을 자주 먹고 피자나 햄버거, 치킨을 주식처럼 즐겨 먹는 줄 알았습니다. 한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드라마를 가끔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치킨과 맥주는 정말 좋은 조합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나름 기자 출신이고 세계의 여러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았으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한국의 음식 문화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방송국에서 큰 결정을 해주어서 한국에 취재를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음식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방송국에서 야근을 하면서 감자튀김이랑 햄버거만 잔뜩 먹었는데 한국에서 새로운 음식들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들뜨는군요. 저와 취재진은 한국에 가기 전에 한식에 대해 많은 공부와 조사를 했고 드디어 한국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 외동딸인 제이미는 저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난리를 쳤는데 한국에 가서 선물을 사온다고 하니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초등학생인데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아이가 굉장히 많고 한국 가수가 나오는 영상들이 인기가 높은 것을 보면 앞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까지 미국에 전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취재가 음식 한류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회사에서 직원들을 만나고 함께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를 탔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에 가는 것은 처음이라서 떨린다고 말했더니 주변 동료들도 한국에 가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유명해진 나라는 맞지만 미국에서는 너무 멀기도 하고 가야 할 기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일본에 갔던 직원들은 꽤나 있었고 일본 여행은 약간 불편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치 미국의 20년 전의 모습과도 같다며 낭만과 추억을 떠올리고 싶으면 일본이나 아시아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후진국에 속해 있으니 아마도 일본보다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고 추측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전조사한 결과 한국의 인프라는 미국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일본과 상반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자료를 보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미국에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음식점의 키오스크나 공항의 로봇, 지하철의 환승 시스템 등 선진화의 최전선에 있는 것들이 많은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지 확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최첨단의 설비가 미국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도 극히 일부의 장소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은 자신들의 최첨단 시스템을 딱 한 곳에만 두고 그것이 마치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양 대외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북한에 취재를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한국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레 북한을 알 수 있었죠. 물론 아직 한국에서 두 눈으로 못 봤으니 비행기 안에서는 굉장히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죠. 비행을 하며 조금 자고 영화를 보다 보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 시스템은 꽤나 괜찮았고 자동화 시스템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여권을 인식시키고 기계의 데이터로 절차를 거치니 무척이나 편리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곧바로 한국의 구내식당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꽤나 이동을 해야 서울이 등장하고 그곳에 그런 식당이 있다더라고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꽤나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서 빌딩들이 밀집된 곳에 도착을 했죠. 서울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이곳이 꽤나 전통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완전 신생도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유지된 수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한국의 수도 서울은 무려 600년 이상 동안 수도인 도시더라고요. 미국은 역사가 서울보다도 짧아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데 한국의 유구한 역사가 약간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건물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은 여러 회사들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 같았고 꽤나 넓고 깨끗했죠.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어로 된 식권 판매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 장에 7,000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옆에 있는 젊은 한국 여성이 영어로 언어를 바꾸어 주었고 저희는 그나마 수월하게 식권을 발매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키오스크 시스템을 이용해 본 적이 거의 없기도 하고 언어를 바꿀 일은 더더욱 없었으니 서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땡큐를 외치니 그 여성은 유어 웰컴을 대답해 주더라고요. 영어를 꽤나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드디어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을 순서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목에 사원증을 건 한국인들이 많이 보였고 그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눈앞에 있는 음식들을 보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우선 밥과 샐러드가 푸짐하게 쌓여 있었고 각종 채소들과 김치, 부침개, 소불고기, 만두, 바나나, 치킨, 떡볶이 등이 한가득 있었죠. 순서대로 줄을 서면서 식판에 퍼 담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 끝이 없는 음식들을 받을 공간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식판에 요령껏 전부 골고루 담았는데 저희는 엉망진창으로 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불고기는 담지도 못해서 다른 직원이 퍼담은 것을 빼앗아 먹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나 많은 음식이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6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한국의 물가가 그리 싼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6라면 매일 모든 식사를 여기서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의 1억 뷰 영상은 한국의 구내식당 어느 곳을 가서 찍어도 달성할 수 있다고요. 후식으로는 식혜와 요구르트, 호박죽과 라면까지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곳은 마치 천국과도 같았고 미국의 모든 거린들이 이곳에 온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차례로 입에 넣어보는데 모든 반찬들 하나하나 맛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매일 먹던 감자튀김과 햄버거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였고 너무 담백하고 기름기 없는 음식을 먹으니 속도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원래 같으면 속이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콜라를 벌컥벌컥 들이켜야 소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러한 음식을 먹고 나서 콜라는 사치일 뿐이었죠. 그런데도 한국의 구내식당에는 구석에 콜라와 사이다, 그리고 물까지 무한정 먹을 수 있는 코너가 있었으니 저희들은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음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자신이 먹을 양만큼의 음식만 가져가서 먹고 있었으니 주변에 있는 한 여성분에게 잠시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다행히 그 여성은 영어가 능통했고 저희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이 저렴하고 맛있는데 자주 이용하는지 물었더니 전혀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구내식당은 자주 오지는 않지만 회사 근처에 맛있는 음식점이 많아서 주변도 많이 이용한다더라고요. 만약 저희였으면 매일 여기에 올 텐데 뜻밖의 대답을 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구내식당은 분명 메뉴판까지 있을 정도로 메뉴가 매일 바뀌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해서 매일 먹어도 절대 무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밥을 모두 먹고서 후식까지 들이키고 밖에 나와보니 그 여성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건물들 뒤편에는 골목마다 음식점들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정말 다양하고도 풍부하게 판매하고 있었으니까요.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들을 전부 수첩에 적으면서 다녔는데 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음식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다면 미국에도 진작 소개가 되어서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을까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식당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댔죠. 원래는 저녁에도 구내식당을 갈 예정이었지만 음식들이 보이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분식점에도 떡볶이뿐만 아니고 떡라면, 떡튀김 등 하나의 재료로도 다양한 요리가 있었고 김밥집에도 참치김밥, 치즈김밥, 불고기김밥 등 다양한 요리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전부 먹을 수도 없을 정도였죠. 만약 한국인이라면 한국 음식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기만 해도 엄청난 조회수를 얻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곳에서는 우엉과 연근, 닭갈비, 젓갈, 메추라기알, 나물 등이 나왔습니다. 팥죽이 후식으로 제공되고 있었고 쌈채소까지 무한으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한국에 먹으러 온 것이 맞긴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새로운 음식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단 며칠 동안의 한국 여행으로는 도저히 한국의 음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를 생각하는 요리사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식문화를 보니 한국이 얼마나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 실감도 되었습니다. 역사가 짧은 나라라면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전부 개발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김치의 종류도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총각김치, 파김치, 갓김치 등 셀 수도 없이 많았고 국의 종류도 너무 많아서 방금 먹은 국이 무슨 국인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단 한국에 놀러 온 것이 아니고 먹으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기사를 써야 하니 매일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댔고 혹시 몰라서 소화제도 가지고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한국의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것이 없었고 금방 소화가 되어버려서 조금 움직이다 보면
배가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일은 미국에 돌아가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 한 가지 각오를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체중 증가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여러 식당과 구내식당을 다니며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체중이 못해도 5kg 이상은 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고 체중을 재보니 오히려 3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울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제이미의 몸무게는 그대로더라고요. 제이미에게는 한국의 전통 과자인 한과를 사다 주었는데 이렇게 독특한 과자는 처음 본다며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과를 보면서 한국에서 몸무게가 빠진 사실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한과는 속이 비어있는 과자인데 생각해보면 한국의 음식 대부분이 한과처럼 속이 빈 느낌이더라고요. 채소도 꽉 누르면 굉장히 작게 변하는 음식이고 국물 요리도 결국에는 물이 많고 쌀밥도 적은 양의 쌀을 물을 넣고 지으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미국에서는 매일 스테이크나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그것들은 전부 쭉 짜면 기름이 나오는 음식들이었고 그 기름들이 저의 몸의 지방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한국의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1억 뷰가 나온 것은 분명 한국 음식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피자를 퍼오는 영상은 조회수가 고작 10회 정도나 찍힐 텐데 말이죠. 한국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각종 성인병에도 이로울 것 같습니다. 제 몸에 살이 빠진 것처럼 건강에도 무척이나 좋고 맛도 있으니 안 먹을 이유가 없고요. 저는 한국에 다녀오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 제이미가 매일 빵과 새우튀김, 소시지 등만 먹으려고 하는데 한국 음식을 해줘보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 살이 많이 쪄서 고생을 했는데 제이미가 지금부터 한식에 맛들린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한 몸매를 지닐 것이고 살도 찌지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분명 미국의 햄버거나 피자 등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맞고 노화에도 영향을 끼치는 음식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에서 산 사람보다 미국인이 늙어 보이는 이유도 음식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한식 중에서 불고기나 연근무침 등은 특히나 미국 사람에게 익숙하고 꽤나 맛이 좋았는데 제이미에게 꼭 배워서 해주고 싶습니다. 한식이 얼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되어서 미국까지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한식을 흔하게 먹게 되고 미국인들이 건강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 남편도 한식을 좋아할 것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와인을 마실 때에 스테이크를 먹지 말고 한국의 떡볶이를 먹어도 상당히 어울리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